월급이 끊긴 첫 달, 통장에 연금이라는 이름의 돈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제일 무서운 건 큰 폭락 뉴스가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카드값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의 리듬만 바뀌는 일입니다.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퇴직연금도 있으니 버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비는 연금 이름표만 세워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돈, 고지서로 빠져나가는 돈, 나중에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간병비까지 한 달 단위로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연금을 한 장의 현금 흐름표로 묶는 순서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투자 비법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이 매달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새는지 보이게 만드는 확인법입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퇴직 전인 분은 준비 시간을 벌 수 있고 이미 은퇴하신 분은 새는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장면은 퇴직금 입금 날이 아닙니다. 목돈이 들어온 다음 달 월급이 더는 들어오지 않는 통장입니다. 그때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집니다. 목돈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가도 매달 줄어드는 잔액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표가 없어서 생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월급이 모든 실수를 어느 정도 덮어줍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조금 커도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고 예상 못한 병원비가 나가도 상여나 수당으로 메우기도 합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면 그 완충 장치가 얇아집니다. 이때 노후 자산은 총액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통장에 3억 원이 있어도 매달 얼마씩 꺼내 쓰는지 모르면 불안합니다. 자산이 아주 크지 않아도 들어오는 날과 나가는 날을 맞춰 놓으면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차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현금 흐름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국민연금 하나가 모든 생활비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가입기간, 납부 이력, 소득 수준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월 생활비의 절반 가까이를 채울 수 있고 누구는 관리비와 식비 일부 정도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 받을까가 아니라 그 돈이 내 한 달 지출 중 어디까지 막아줄까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날이 매달 20닷새라고 해보겠습니다. 관리비는 열흘, 보험료는 15일, 카드값은 20일에 빠져나갑니다. 금액만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날짜가 맞지 않으면 통장 잔액은 계속 흔들립니다. 이후 생활비 계획은 금액표와 단료표를 같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만 63살부터 정상 수령 구간입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만 64살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살부터가 기본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제도 설명이 아닙니다. 내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시작 시점 사이에 몇 년의 빈칸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회사에서만 60에 그만두고 국민연금은 만 64살부터 받는다면 내해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리를 퇴직금으로 놓을지, IRP에서 조금씩 꺼낼지, 일을 조금 더 할지 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버티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 기간에 목돈이 너무 빨리 줄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 이야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당긴 만큼 평생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5년을 앞당기는 예시에서는 기본 연금액의 70%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문장만 듣고 조기 수령은 무조건 손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건강 상태, 다른 소득, 배우자 소득, 당장 필요한 생활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기 수령을 생활비 부족의 임시방편으로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기 수령은 반대 방향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월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이익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건강은 어떤지, 배우자와 함께 볼 때 현금 흐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선택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생활비 시간표입니다. 그 다음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입니다. 목돈이 통장에 한 번에 들어오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오랫동안 일해서 만든 돈이니까 당연히 든든합니다. 문제는 목돈이 눈앞에 있으면 매달 생활비로 나누어 보는 감각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3천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150만 원씩 부족한 집에서는 20달에 발입니다. 6천만 원도 큰 돈입니다. 월 200만 원씩 꺼냈으면 30달입니다. 계산해보면 목돈은 생각보다 빨리 월 생활비로 바뀝니다. 목돈은 받은 금액보다 꺼내 쓰는 규칙이 먼저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지에 따라 세금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에 따라 복잡해집니다.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지만 개인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시금이 나쁘다거나 누구에게나 연금 수령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합니다. 세금과 생활비, 속도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세금만 줄이려고 너무 길게 나누는데 초반 생활비가 비면 불편합니다. 당장 편하다고 한 번에 찾았으면 몇 년 뒤 현금 흐름이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IRP 계좌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담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생활원으로 바꾸면 퇴직금을 매달 월급처럼 바꾸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서 얼마를 언제 꺼낼지 정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은 그냥 통장 잔액으로 보입니다. 통장 잔액으로 보면 큰돈처럼 느껴지고 월 현금 흐름으로 보면 몇 달치인지 보입니다. 사적연금도 조심할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연금소득과세를 볼 때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이 금액도 단순히 넘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공적연금, 퇴직소득재원,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합니다. 내가 한 해 사적연금에서 얼마를 받을 계획인지 적어봐야 세금 상담도 제대로 됩니다. 세무 상담을 받을 때도 그냥 연금 얼마 받을까요 하고 묻는 것보다 낫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에 퇴직연금 수령계획, 연금저축 수령액, 다른 금융소득을 같이 적어가면 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세 번째 축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이 이름은 아는데 실제 계산은 헷갈려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인됩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 수준으로 확인되지만 개인별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은 조건이 된다고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내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볼 때 내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생활비 부족과 제도가 보는 소득 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은 부족한 분, 금융자산은 조금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은 작은 분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가능 여부는 주변 이야기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친구가 받는다고 나도 받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못 받는다고 나도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 가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같이 봅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면 월 현금 흐름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을 확정 월급처럼 미리 써버리면 곤란합니다. 선정 여부, 감액 여부, 부부 감액, 소득 변화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현금 흐름표에서는 기초연금을 확정 칸이 아니라 확인 칸에 먼저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뒤에 실제 금액을 적고 변동 가능성을 옆에 표시하면 됩니다. 네 번째 축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나온 뒤 생각보다 많이 놀라는 항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니 체감이 덜합니다. 피부양자로 올라가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기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재산, 사업소득, 공적연금 등을 함께 봅니다. 연소득 2천만 원 기준은 핵심 분기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여기서도 단순한 공포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이 조금 오른다고 모두가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재산과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융소득, 사업소득, 재산 자료가 합쳐져 판단된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노후 생활비에서 심리적 충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으로 산 물건이 아니라 제도 계산 결과로 매달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미리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배우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미 계속 가입이 가능한지, 지역 가입자가 되면 얼마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직장 가입자였던 사람이 일정 기간 퇴직 전 보험료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과 요건이 있으니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현금 흐름표가 갑자기 틀어집니다. 예상 생활비에 건강보험료를 작게 잡아놨는데 실제 고지서가 크게 나오면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때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식비나 병원비라면 삶의 질이 바로 흔들립니다. 건강보험료는 맨 뒤에 붙이는 부수 비용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바로 옆에 놓아야 하는 고정비입니다. 다섯 번째 축은 주택연금입니다. 집이 있는 분들에게 주택연금은 노후 현금 흐름을 보완하는 선택지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가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 살면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만능은 아닙니다. 내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결정이기 때문에 배우자 거주, 상속 계획, 이사 가능성, 집값 변동을 같이 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가족마다 다릅니다. 어떤 집은 상속보다 부모의 안정된 생활비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다른 자산이 있어 주택연금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택연금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월 부족분을 얼마까지 메워야 하는지 먼저 계산하고 그 부족분을 메우는 선택지 중 하나로 놓아야 합니다. 월 100만 원이 부족한데 예금만 계속 깨고 있다면 집의 현금 흐름 기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족분이 작고 이사 계획이 뚜렷하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조회로 대략의 월 지급금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축은 간병비입니다. 사람들이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식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는 적습니다. 그런데 간병비는 마음이 불편해서 뒤로 미룹니다. 미루고 싶은 비용일수록 더 작게라도 적어야 합니다. 간병은 한번 시작되면 가계부의 성격을 바꿉니다. 월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시간과 돈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문제로 바뀝니다. 장기요양보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같은 제도가 있지만 모든 상황을 다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등급, 병원, 지역, 가족 돌봄 가능성에 따라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현금 흐름표에는 간병비를 매달 나가는 고정비처럼 크게 넣기보다 예비비 항목으로 따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비비는 남는 돈이 생기면 넣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떼어두는 곳입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별도 통장에 쌓이면 나중에 선택지가 됩니다. 간병비를 준비한다는 말은 불행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미리 선택권을 남기는 일입니다.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이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은퇴 전후에 한 번은 말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아프면 어느 병원까지 생각할지, 집에서 버틸지, 요양시설을 볼지, 돈은 어느 통장에서 쓸지 정해두면 가족의 당황이 줄어듭니다. 이 대화는 무겁지만 현실적입니다. 자산을 지키는 일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큰 지출이 왔을 때 어디서 꺼낼지 정해두는 것도 자산 방어입니다. 일곱 번째 축은 투자 사기입니다. 목돈을 받은 사람에게 고수익 제한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전화, 지인 소개, 온라인 단체방까지 경로도 다양합니다. 현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은 확정이고 지금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 문장이 같이 나오면 멈춰야 합니다. 특히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 이름을 대면서도 공식 앱과 공식 전화번호 확인에 피하면 위험합니다. 시니어 자산은 회복 시간이 짧습니다. 30대의 투자 실패와 60대의 투자 실패는 무게가 다릅니다. 다시 벌 시간이 다르고 심리적 충격도 다릅니다. 이 시기의 자산은 큰 돈을 벌 기회보다 큰 돈을 잃지 않는 장치가 먼저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경찰 상담, 공식 금융회사 대표번호 확인 같은 절차를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정상 상품이라면 하루 이틀 확인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확인을 싫어하는 상품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가족에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혼자 결정하는 순간도 위험합니다. 사기꾼은 그 부끄러움을 이용합니다. 좋은 투자라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여줘도 됩니다. 보여주기 어렵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이제 현금 흐름표를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왼쪽에는 들어오는 돈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퇴직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확인액, 개인연금, 예금이자, 작은 근로소득을 씁니다. 오른쪽에는 나가는 돈을 적습니다.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보험료, 건강보험료, 병원비, 교통비, 자녀지원, 대출 상환을 씁니다. 아래에는 따로 비상지출을 둡니다. 간병비, 예비비, 집수리비, 경조사비, 세금, 자동차 수리비처럼 매달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갈 돈입니다. 표를 만들 때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닙니다. 가장 빠듯한 달입니다. 명절이 있는 달, 보험료가 몰리는 달, 재산세가 나가는 달, 병원 검사가 있는 달을 따로 봐야 합니다. 평균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특정 달에 통장이 비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생활비 계획은 평균 생활이 아니라 불안한 달을 견디는 구조입니다. 이때 확정돈과 조건부돈을 구분하십시오. 국민연금처럼 예상조회로 비교적 확정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처럼 신청과 소득 인정액 확인이 필요한 돈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처럼 선택해야 생기는 돈도 있습니다. 소액 근로진로처럼 건강과 일자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돈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 칸에 섞었으면 착시가 생깁니다. 확정연금, 조건부연금, 선택현금,
불확실 현금으로 나누어 적으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지출도 같은 방식입니다. 관리비와 통신비는 거의 확정 지출입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변동 지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제도 계산 지출입니다. 자녀 지원이나 경조사비는 관계 지출입니다. 관계 지출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 항목일수록 더 솔직하게 적어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 생활비를 먼저 보지 않고 도와주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안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만들면 가족 대화도 달라집니다. 막연히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서로 방어적으로 됩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어느 달에 얼마가 빈다고 보여주면 대화가 현실로 내려옵니다. 배우자와는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통장을 모두 관리하면 다른 한 사람은 실제 위험을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아프거나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현금 흐름은 크게 바뀝니다. 유족연금, 배우자 명의 연금, 주택 명의, 보험 수익자, 자동이체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불편합니다. 그래도 준비된 불편함은 갑작스러운 혼란보다 낫습니다. 부부의 노후 자산은 두 사람의 평균 수명만으로 계산하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홀로 남는 기간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들어오는 돈이 줄고 지출은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 필요하고 관리비도 그대로 나가고 병원비는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금 흐름표에는 혼자 남았을 때의 버전도 하나 더 필요합니다. 부부 함께 사는 표, 한 사람이 아픈 표, 한 사람이 홀로 남는 표입니다. 세 장까지 만들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막연한 공포가 숫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차가운 숫자가 때로는 마음을 덜 흔듭니다. 이제 수령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예상액을 조회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연금을 확인하고 조기와 연기의 차이를 같이 봅니다. 둘째, 퇴직연금과 IRP에서 월 얼마를 꺼낼지 적습니다.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융회사와 세무상담을 같이 받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과 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넷째, 건강보험료를 봅니다. 피부염자 가능성,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성, 이미 계속가입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합니다. 다섯째, 주택연금이나 소액근로처럼 부족분을 메울 선택지를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병비 예비비와 사기 방지 장치를 적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노후 계획이 투자 상품 고르기에서 생활 시스템 만들기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면 수익률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매달 부족한 상태에서 높은 수익률 상품을 찾으면 판단이 급해집니다. 급한 돈은 위험한 제한에 약합니다. 새해치 생활비가 잘 분리되어 있으면 투자 판단도 차분해집니다.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되는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흔들립니다. 자산관리의 첫 목표는 대박이 아닙니다. 매달 쓰는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자산 통장을 나누는 일입니다. 매달 쓰는 통장에는 반복 지출을 둡니다. 비상금 통장은 병원비와 집수리비처럼 갑자기 나갈 돈입니다. 장기자산 통장은 오래 가져갈 돈입니다. 세 통장이 섞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월 지출이 부족할 때 장기자산을 급하게 깨고 비상금이 없어서 카드론이나 대출을 생각하게 됩니다. 통장을 나누는 건 부자가 하는 복잡한 관리가 아닙니다. 시니어에게는 마음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반복 지출 통장에는 석 달에서 6달치 지출을 둔다는 식으로 자기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상금 통장에는 병원비와 집수리비를 생각해 별도로 쌓습니다. 장기자산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돈으로 표시합니다. 이 표시만 해도 소비 속도가 달라집니다. 목돈이 한 통장에 있으면 전부 쓸 수 있는 돈처럼 보입니다. 이름을 붙여 나누면 각 돈의 역할이 보입니다. 돈 관리는 의외로 이름 붙이기에서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의 바닥입니다. 연금 계좌는 월급이 끊긴 뒤의 다리입니다. 기초연금은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보조 현금 흐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고정지출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생활비로 바꿀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간병비 예비비는 가족을 지키는 완충장치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물가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첫 해의 생활비와 10년 뒤 생활비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료품, 병원비, 관리비, 보험료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연금도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내 지출 속도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흐름표는 한 번 만들고 끝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은 다시 써야 합니다. 생일이 지날 때, 연금 통지서가 올 때,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바뀔 때 다시 봅니다. 가족 구성과 건강 상태가 바뀌어도 다시 봅니다.
변화가 생겼는데 표를 그대로 두면 표가 나를 속입니다. 표를 고치면 변화가 관리됩니다. 시니어 생활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대충 괜찮겠지입니다. 대충 괜찮다는 말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확인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기초연금을 합쳐보니 기본 생활은 가능하고 부족한 달만 조정하면 되는 집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생각보다 구멍이 큽니다. 그 경우에도 빨리 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지출을 줄일 수도 있고, 일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주택연금을 검토할 수도 있고, 수령 시점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늦게 알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오늘의 목표는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확인 가능한 항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2에 퇴직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오래 일했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걱정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배우자는 일을 그만둘지 고민 중입니다. 관리비와 식비, 보험료를 합치면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꽤 됩니다. 목돈 통장 잔액만 보면 안심이 됩니다. 월별로 나누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느 통장에서 얼마씩 꺼낼지 정하지 않으면 목돈은 계속 생활비로 녹습니다. 이 집에 필요한 첫 처방은 고수익 상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시작 전 빈 기간을 계산하고 IRP에서 월 얼마를 꺼낼지 정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가정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아내는 몇 년 뒤부터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두 사람의 연금과 예금 이자로 생활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아프면 병원비와 간병비가 늘고 돌보는 사람의 생활도 바뀝니다.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유족연금과 기존 지출 구조가 다시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 합산 월 수입만 보는 표가 부족합니다. 둘이 건강할 때의 표, 한 사람이 아플 때의 표, 한 사람이 홀로 남았을 때의 표가 필요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장 모두 같은 방식입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갑자기 생길 돈을 적는 겁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은퇴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집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평생 산 집을 쉽게 팔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달 생활비가 조금씩 모자랍니다. 이럴 때 주택연금은 감정 싸움으로 꺼내면 대화가 막힙니다. 집을 팔자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먼저 놓고 말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매달 부족분이 얼마인지, 예금으로 버티면 몇 년인지, 주택연금 예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가 있으면 가족도 부모의 생활비 문제를 숫자로 보게 됩니다. 현속 이야기도 그때 해야 합니다. 부모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기대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가족일수록 돈 이야기를 미루기도 합니다. 서로 미안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룬 돈 이야기는 위기 때 더 거칠게 터집니다. 형언할 때 작은 숫자로 말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현금 흐름표에는 말하기 어려운 항목도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지원금입니다. 손주 학원비를 조금 보태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픈 자녀를 돕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내 월 부족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주면 나중에 도움의 방향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다가 몇 년 뒤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급하게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편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금지할 일이 아니라 한도를 정할 일입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는 가능하고 목돈 지원은 어떤 조건에서만 가능한지 정해두면 관계도 덜 상합니다. 시니어에게는 체면비도 있습니다. 경조사비, 명절비, 식사비, 모임비입니다. 젊을 때처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바뀐 뒤에도 예전 체면비를 유지하면 통장 잔액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모임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달 체면비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보다 기준을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마음으로 결정하면 피곤하고 나중에 후회가 남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거절도 조금 쉬워집니다. 이번 달에는 여기까지 쓰기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50대와 70대의 병원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50대에는 검사와 약값이 중심일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이동비용, 보호자 시간, 간병 가능성까지 붙습니다. 단순히 병원비 한 칸으로 적으면 부족합니다. 정기 진료비, 약값, 검사비, 치과비, 안경이나 보청기처럼 따로 드는 비용을 나누어 보십시오. 치과 치료 한 번이 몇 달치 여유 자금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나 백내장 수술, 무릎 치료처럼 삶의 질과 연결된 지출도 있습니다. 이런 돈은 사치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의 독립성을 지키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줄일 돈과 지켜야 할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끼면 삶이 좁아집니다. 기준 없이 쓰면 노후 자산이 빨리 줄어듭니다.
현금흐름표의 힘은 바로 이 구분에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돈, 줄이면 안 되는 돈, 미리 준비할 돈을 따로 보게 합니다. 보험료도 점검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든 보험은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역할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부족한데 보험료만 큰 상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중요한 보장도 있습니다. 보험은 주변 말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증권을 꺼내서 보장과 보험료, 납입기간, 해지 환급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보험 판매자가 아닌 독립적인 상담이나 가족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중요한 보장을 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지할 보험과 줄일 보험을 나누는 작업은 한 번에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에는 증권을 모으고 다음 달에는 보험료 총액을 적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대출이 남아있는 분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남아있으면 현금흐름표의 압박이 커집니다.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원금 상환은 심리적으로 무겁습니다. 목돈으로 대출을 한 번에 갚을지 일부만 갚고 생활비를 남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결정도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자율, 남은 기간, 다른 비상금, 국민연금 시작 시점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대출을 다 갚고 나면 마음은 편하지만 생활비, 통장이 너무 얇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유지하면 현금은 남지만 매달 고정비가 커집니다. 계산은 두 장으로 해보십시오. 전액 상환한 경우의 월 현금흐름, 일부 상환한 경우의 월 현금흐름입니다. 두 장을 놓고 보면 마음이 아니라 숫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일정도 달력에 넣어야 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관련 신고 여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니라서 놓치기 쉽습니다. 나가는 달에는 통장을 크게 흔듭니다. 직장 밖 생활에서는 이런 비정기 지출을 12달로 나누어 매달 따로 모아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20만 원이 드는 지출은 매달 10만 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출이 오는 달에 놀라지 않습니다. 달력형 가계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돈 관리는 한 달 평균표와 12달 달력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한 달표는 기본 생활을 보여줍니다. 달력표는 흔들리는 달을 보여줍니다. 두 표가 맞아야 실제 생활이 편합니다. 작은 근로소득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라는 압박이 아닙니다. 건강과 생활 리듬이 허락한다면 작은 소득은 현금 흐름에 큰 힘이 됩니다. 월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라도 병원비와 통신비를 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기초연금, 건강보험,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손해라는 말도 틀리고 무조건 좋다는 말도 부족합니다. 내 상황에서 순수하게 남는 금액을 봐야 합니다. 소액 근로는 돈뿐 아니라 생활 리듬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하루 구조가 생깁니다. 이 장점은 숫자로 다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주는 일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의 일은 자존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활을 보완하는 장치여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점과 작은 소득을 같이 보십시오. 국민연금을 조금 늦추고 그 사이 소액근로와 퇴직연금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인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의 좋고 나쁨은 남의 기준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내 현금 흐름표 위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단이나 은행, 세무사에게 가기 전에 내 숫자를 적어가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퇴직연금 잔해, IRP 잔해, 예금, 대출, 월 지출, 건강보험 상태를 한 장에 모읍니다. 이 한 장이 없으면 상담은 일반론으로 흘러갑니다. 일반론은 듣기에는 편하지만 내 통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상담자는 내 삶 전체를 모릅니다. 내가 자료를 가져가야 내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이 얼마인데 조기 수령을 하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월 얼마씩 받으면 세금과 생활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서 내 공적연금과 금융소득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도 구체적입니다. 돈 문제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은 막연히 걱정만 하는 시간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종이에 옮기십시오. 종이에 옮기면 질문이 됩니다. 질문이 되면 확인할 곳이 생깁니다. 확인할 곳이 생기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 과정만 반복해도 불안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가 실제로 부족한 집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냉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집을 줄일지, 차를 줄일지, 보험을 조정할지, 일을 조금 더 할지, 주택연금을 검토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늦게 밀려서 하는 선택보다
일찍 숫자를 보고 하는 선택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자동차 유지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보험료, 세금, 기름값, 정비비, 주차비가 함께 나갑니다. 차가 꼭 필요한 지역도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바꾸는 편이 나은 지역도 있습니다. 차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가 월 현금 흐름에서 어떤 무게인지 계산해 보자는 뜻입니다. 주거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작아라도 관리비와 수선비는 계속 나갑니다. 오래된 집은 보일러, 창호, 배관, 가전교체가 한꺼번에 올 수 있습니다. 전월세라면 보증금과 월세 변동이 더 직접적입니다. 주거비를 고정이라고만 생각하면 수선비가 빠집니다. 수선비까지 넣어야 실제 주거비입니다. 집을 지키는 비용과 집을 통해 얻는 안정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돈만 보면 이사를 해야 할 것 같고 마음만 보면 그대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그 사이에서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생활비를 줄일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지출부터 줄이면 안 됩니다. 먹는 것, 치료, 안전한 주거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합니다. 먼저 보는 건 새는 구독료, 잘 쓰지 않는 보험 특약, 과한 통신요금, 습관적 외식, 반복되는 소액 결제입니다. 작은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매달 3만 원짜리 3개는 한 달 9만 원입니다. 1년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간병비 예비비나 병원비 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절약은 고통스러운 참기가 아니라 돈의 자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내 삶의 덜 중요한 곳에서 빼서 더 중요한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미 줄일 게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수입 쪽을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 주택연금 검토, 소액 근로, 예금 만기 재배치,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살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선택일수록 숫자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숫자로 확인해도 마음이 바로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회피는 비용이 됩니다. 미루는 동안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제도 신청 기회는 늦어지고 가족 대화는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한 칸만 채워도 미루는 비용은 줄어듭니다. 완벽한 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적어도 됩니다. 다만 대충 적은 표를 그대로 믿지는 마십시오. 모르는 금액에는 물음표를 붙이고 이번 주에 확인할 곳을 적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회사, 세무상담이 그 확인처입니다. 확인처를 적어 놓으면 행동이 작아집니다. 큰 노후 불안이 전화 한 통, 조회 한 번, 서류 한 장으로 쪼개집니다. 쪼개진 일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할 때는 말문을 이렇게 열어도 됩니다. 제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연금 시작 전까지 빈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는 순간 상담은 추상적인 설명에서 내 일정으로 옮겨옵니다. 공단 상담원이 제도 전체를 설명하더라도 나는 다시 내 질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내 출생연도 기준 수령 시작 시점, 예상 월해, 조기와 연기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메모장에는 날짜와 담당 기관, 들은 내용을 짧게 적습니다. 나중에 기억만 믿으면 금액과 조건이 섞입니다. 상담 기록은 가족에게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갈 때도 같은 원칙입니다. 연금 계좌를 나누어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월 수령액을 바꾸면 어떤 제한이 있는지 묻습니다. 상품 추천을 듣기 전에 수령 규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률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다시 질문을 돌리십시오. 제가 매달 생활비로 얼마를 꺼내야 하는데 이 계좌에서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계좌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상담 방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무 상담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퇴직 관련 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근처라면 그 기준도 함께 물어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답은 절세 비밀이 아닙니다. 올해와 내년에 통장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세금으로 얼마가 빠질지에 대한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자료가 있어야 나옵니다. 근속연수, 퇴직급여, 계좌 종료, 수령기간, 다른 소득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상담을 받을수록 느끼실 겁니다. 이 돈 문제는 하나의 기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단, 기초연금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 세금은 국세청과 세무상담으로 나뉩니다. 기관이 나뉘어 있으니 내가 가운데에서 표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표가 없으면 기관별 답변이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금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건강보험료에서 놀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가능성을 들었는데 재산 계산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액을 들었는데 가족의 거주 계획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답변을 한 표에 모을 때 비로소 내 답이 됩니다. 가족회의를 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속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굳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달 생활비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번 달에 들어오는 돈, 빠져나가는 돈,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부족한 달이 언제인지 말합니다.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말부터 하면 자녀도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집의 숫자를 같이 보자는 말로 시작하면 대화가 덜 무겁습니다. 자녀에게도 역할을 작게 나누면 좋습니다. 한 사람은 복지로 모의 계산을 같이 봐주고 한 사람은 건강보험료 문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통장 자동이체와 보험료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의의 목적은 누가 돈을 낼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고 위기 때 어디에 연락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비상연락처도 노후자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회사, 주치의병원, 가까운 주민센터 연락처를 한 장에 적어두십시오. 비밀번호를 적어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가족이 찾을 수 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통장과 보험증권, 부동산 서류, 연금계좌 목록도 미치만 정리해두면 됩니다. 사람은 아플 때 설명을 잘 못합니다. 미리 정리한 한 장이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월별 점검도 너무 어렵게 잡지 마십시오. 매달 첫째 주에는 지난달 지출을 봅니다. 둘째 주에는 이번 달 큰 지출을 표시합니다. 셋째 주에는 확인 못한 제도나 상담 예약을 하나 처리합니다. 넷째 주에는 다음 달 통장 잔액을 예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가계부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밖 생활은 돈만 관리하려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산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몸도 돌봐야 합니다. 돈 관리는 생활을 지키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도구가 생활을 잡아먹으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표가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한 표는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자주 열어보지 않게 됩니다. 자주 보지 않는 표는 없는 표와 비슷합니다. 손으로 적은 종이 한 장이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냉장고 옆, 책상 위, 통장 보관함에 두고 매달 고치면 됩니다. 색깔 표시를 해도 좋습니다. 확정 수입은 파란색, 조건부 수입은 노란색, 위험 지출은 빨간색처럼 나누면 한눈에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봤을 때 바로 이해되는 표여야 합니다. 표를 만들다 보면 부끄러운 항목도 나옵니다. 충동구매, 자녀에게 말하지 않은 대출, 배우자 몰래 든 상품, 손실난 투자 계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숨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현금 흐름표에서 숨긴 항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해집니다. 작게라도 적어야 해결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가족에게 바로 말하기 어렵다면 먼저 혼자 적으십시오. 그 다음 전문가 상담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한 명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가게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가게일수록 표가 더 필요합니다. 채무가 있다면 이자율 순서로 놓습니다. 수익이 낮은 예금과 이자가 높은 대출을 동시에 들고 있는지 봅니다. 투자 손실 계좌가 있다면 회복 기대만으로 붙잡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손실을 확정하기 싫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생활비를 계속 갉아먹는다면 판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손실난 상품을 무조건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품이 앞으로도 내 노후 현금 흐름에 맞는지 묻자는 뜻입니다. 투자는 남은 인생의 시간표와 맞아야 합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돈과 다음 달에 쓸 돈은 같은 위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이 무너지면 좋은 상품도 나쁜 경험이 됩니다. 친구의 성공담도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가 어떤 상품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 현금 흐름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친구는 다른 연금, 다른 집, 다른 배우자 소득, 다른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돈 문제에서 비교는 참고만 해야 합니다. 배정은 내 표 위에서 해야 합니다. 내 표를 모르면 남의 말이 크게 들립니다. 내 표를 알면 남의 말도 적당한 크기로 들립니다. 이 차이가 사기와 충동 투자를 막아줍니다. 경제 뉴스도 같은 방식으로 들으면 됩니다. 금리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집값이 움직인다는 뉴스가 매일 나옵니다. 그 뉴스가 내 통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단계 내려와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이자는 조금 늘 수 있지만 대출이자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듭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내가 살 집이라면 당장 생활비와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뉴스를 그대로 공포로 받지 말고 내 항목으로 번역하십시오. 예금이자, 대출이자, 식비, 관리비, 주택연금 가능성, 세금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번역이 되면 뉴스가 생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번역이 안 되면 뉴스는 불안만 키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도 그 번역입니다. 연금계좌라는 단어를 월 생활비로 번역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날짜와 금액으로 번역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 여부와 소득 인정액으로 번역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매달 빠져나갈 고정비로 번역합니다. 주택연금을 부족분을 메우는 선택지로 번역합니다. 간병비를 가족의 시간을 지키는 예비비로 번역합니다.
투자 사기를 확인 절차로 번역합니다. 이 번역이 끝나면 노후 자산은 조금 덜 막막해집니다. 월급이 끊긴 직후 첫 석 달은 적응 기간으로 보십시오. 이 기간에는 큰 투자 결정을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월급이 끊긴 감각에 몸과 마음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처음 보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상태에서 장기 상품을 덜컥 가입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첫 석 달의 목표는 쓰는 습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줄였는지 자책하지 말고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보십시오. 장바구니 금액, 병원비, 모임비, 손주에게 쓰는 돈이 생각보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첫 해에는 제도 확인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조회, 기초연금 모의 계산, 건강보험료 문의, 퇴직연금 수령 계획을 한 번씩 마쳐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미루면 둘째 해에도 같은 불안을 반복합니다. 둘째 해에는 지출 구조를 조정합니다. 첫 해에 적은 실제 지출을 보고 보험료, 통신비, 모임비, 자동차 유지비를 다시 봅니다. 급하게 줄이기보다 덜 중요한 항목부터 옮깁니다. 생활이 너무 팍팍해지면 계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줄일 곳과 지킬 곳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셋째 해부터는 건강과 관계 비용을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던 병원비가 조금씩 늘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 가정의 사정으로 도움 요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처음 만든 표를 꺼내 고치면 됩니다. 표를 고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생활이 바뀌었으니 계획도 바뀌는 겁니다. 60대 초반의 표와 70대 중반의 표는 같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목적도 조금씩 바뀝니다. 초반에는 여행과 취미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반에는 병원 접근성과 주거 안정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간병, 돌봄, 가족 연락망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돈의 목적이 바뀌는데 통장 배치가 그대로면 불편이 생깁니다. 연금 수령액만 보지 말고 삶의 단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처음 몇 년을 너무 아끼기만 합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역시 좋은 계획은 아닙니다. 노후 자산은 쓰지 않으려고만 모은 돈이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고 배우자와 함께 다닐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을 때 적절히 써야 하는 돈도 있습니다. 다만 쓰는 돈에도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여행비, 건강관리비, 가족 식사비처럼 역할을 정해둡니다. 역할이 있는 소비는 죄책감이 덜합니다. 역할 없는 소비는 잔액을 줄이고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번 달 돈은 내 생활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는지, 더 편안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사라졌는지 말입니다. 사라진 돈이 많다면 다음 달 표를 고치면 됩니다. 자책은 짧게 하고 수정은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은 완벽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표를 자주 고치는 사람이 지켜냅니다. 또 한 가지, 배우자와 돈 감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안해서 못 쓰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즐기자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누가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각자 두려워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끼자는 사람은 미래의 병원비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쓰자는 사람은 건강할 때 시간을 놓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모두 현실적입니다. 부부 대화에서는 상대의 소비 습관보다 두려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표를 놓고 조정합니다. 매달 꼭 지킬 생활비, 즐길 돈, 비상금을 나누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즐길 돈이 정해져 있으면 쓰는 사람도 덜 미안합니다. 비상금이 따로 있으면 아끼는 사람도 덜 불안합니다. 돈 이야기를 감정 싸움으로 만들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칸을 나누는 것입니다. 칸이 있으면 서로의 말이 숫자 위에 내려앉습니다. 혼자 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와 멀리 사는 경우에는 연락망이 더 중요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갈 사람, 서류를 대신 확인해 줄 사람, 사기 의심 전화를 함께 봐줄 사람을 정해둬야 합니다. 돈을 대신 맡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줄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혼자 결정하는 구조는 편하지만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큰 돈을 옮길 때는 하루를 더 두십시오. 하루가 지나도 맞는 결정인지 확인하고 공식 전화번호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급하다고 몰아붙이는 금융 제한은 노후 자산과 맞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제도와 상품은 확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싫어한다면 그 자체가 답입니다. 2026년 기준의 수치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 건강보험 기준, 세법, 주택연금 조건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숫자는 기준일이 있는 숫자입니다. 나중에 실제 신청할 때는 반드시 최신 안내를 다시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계산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를 잡는 데 필요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표의 숫자만 고치면 됩니다. 구조가 없으면 바뀐 기준을 들어도 내 생활에 어떻게 반영할지 모릅니다. 오늘 만들 표는 미래 숫자를 담을 그릇입니다.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새 정보가 들어와도 덜 흔들립니다. 아침에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잔액 하나만 보지 말고 이번 달 남은 고정비를 같이 보십시오. 잔액은 작아 보여도 큰 지출이 이미 빠져나간 뒤라면 생각보다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잔액이 커 보여도 보험료와 세금이 아직 남아있다면 실제 여유는 작습니다. 통장 숫자는 혼자 있을 때보다 달력과 함께 있을 때 정확해집니다. 달력에는 돈이 들어오는 날과 빠져나가는 날을 표시합니다. 연금이, 카드값, 관리비, 보험료, 병원 예약일, 세금 납부일을 한눈에 놓습니다. 색깔펜이 없으면 동그라미만 쳐도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일정은 머릿속 걱정보다 다루기 쉽습니다. 부족한 날이 보이면 그 앞에서 미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금 만기를 조정하거나 카드 결제일을 바꾸거나 이번 달 모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조정은 큰 결정보다 덜 무섭습니다. 노후 현금 흐름은 이런 작은 조정이 모여 지켜집니다. 화려한 계획보다 자주 보는 표가 오래갑니다. 가끔은 표를 보며 자신에게 칭찬도 해야 합니다. 이번 달 병원비를 따로 챙겼다면 잘한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했다면 큰 숙제를 하나 끝낸 겁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을 알아봤다면 모르는 돈을 확인한 겁니다. IRP 수령 방식을 물어봤다면 목돈의 속도를 늦춘 겁니다. 가족과 한 번이라도 숫자를 공유했다면 위기 때의 혼란을 줄인 겁니다. 준비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이런 작은 확인의 반복입니다. 오늘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 다음 주에 하나, 한 달에 4가지면 충분히 달라집니다. 시작이 막막하면 가장 가까운 고지서부터 집어드십시오. 관리비 고지서 한 장에도 주거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장기수선 충당금의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보험료 문자를 열어보면 매달 빠지는 금액과 납입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예상조의 화면은 미래의 월급표처럼 봐야 합니다. 그 4장만 모아도 막연한 불안은 훨씬 구체적인 숫자가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부터 손댈지 알려줍니다. 오늘 확인한 작은 금액 하나가 몇 년 뒤 큰 결정을 늦추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현금 흐름을 보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하면 손이 멈춥니다. 처음 표는 틀려도 됩니다. 틀린 표를 고치는 과정에서 내 생활의 진짜 숫자가 드러납니다. 가계부가 아니라 지도라고 생각하십시오. 지도는 길을 걷기 전에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면 충분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표도 바뀝니다. 바뀌는 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이야말로 실제 생활을 지켜줍니다. 매달 다시 보는 습관 하나가 큰 손실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통장표를 닫기 전에 확인한 날짜를 적어두면 다음 점검이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판단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첫 느낌만 믿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통장 잔액이 커 보인다는 느낌,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느낌, 집이 있으니 버틸 수 있다는 느낌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느낌을 숫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주변 평균을 내 답으로 삼지 마십시오. 친구의 연금액, 이웃의 기초연금 여부, 친척의 건강보험료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내 가입 이력, 내 재산, 내 배우자 상황, 내 지출 구조가 다릅니다. 셋째, 제도 이름을 한꺼번에 믿지 마십시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은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작동 조건이 다릅니다. 각 제도는 신청, 수령 시점, 소득 기준, 세금, 가족 상황과 연결됩니다. 넷째, 큰 돈을 한 번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목돈을 옮길 때는 하루 더 생각하고 공식 기관과 가족 확인을 거치십시오. 좋은 결정은 확인을 견딥니다. 확인을 못하게 하는 결정은 멈추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째, 병원비와 간병비를 남의 일로 두지 마십시오. 지금 건강하다는 사실은 고마운 일이지만 계획에서 비용을 지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예비비라도 이름을 붙여두면 나중에 가족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여섯째,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거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통장 위치, 자동 이체, 보험, 연금 계좌, 상담 기록은 둘 이상이 알아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서 가족이 서류를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게 하는 것도 준비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간단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돈은 위험한 돈입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설명할 수 있고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고 공식 기관에 확인할 수 있는 돈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상품, 숨기고 싶은 거래, 서두르게 만드는 제안은 거리를 두십시오. 노후 자산은 조용히 오래 버텨야 합니다. 화려한 수익률보다 설명 가능한 현금 흐름이 먼저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행동 순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예상연금을 조회하십시오. 정상 수령, 조기 수령, 연기 수령을 한 화면에 놓고 월액 차이를 봅니다. 그 다음 내 퇴직 시점과 수령 시작 시점 사이에 빈 기간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과 IRP 잔액을 월 단위로 나누어 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와 이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융회사 안내와 세무 확인을 같이 받습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선정기 준액과 기준 연금액은 참고하되 내 소득 인정액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료를 공단에 확인합니다. 피보양자 유지 가능성, 지역가입자 전환 시 예상보험료, 이미 계속가입 가능성을 따로 적습니다. 다섯 번째, 한 달 지출표를 만듭니다. 관리비, 식비, 보험료, 통신비, 병원비, 교통비, 세금, 경조사비를 숨기지 말고 씁니다. 여섯 번째, 간병비 예비비 통장을 따로 만듭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넣지 못해도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따로 떼어놓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고수익 제한은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개인 계좌 입금 요구가 나오면 공식 기관과 가족에게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이표를 같이 보십시오. 혼자 알고 있는 노후 계획은 위기 때 약합니다. 둘이 같이 아는 계획은 흔들려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퇴직연금 노후 생활비는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매달 어떻게 흐르느냐가 먼저입니다. 국민연금은 바닥을 만들고 퇴직연금은 다리를 놓고 기초연금은 신청으로 확인하고 건강보험료는 지출해 놓고 주택연금은 선택지로 검토합니다. 여기에 간병비 예비비와 사기 방지 장치를 붙이면 노후 자산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지금 당장 큰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통장표 한 장을 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들어오는 돈을 쓰고 나가는 돈을 쓰고 모르는 항목에는 물음표를 붙이십시오. 그 물음표를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회사, 세무상담으로 하나씩 지워가면 됩니다. 준비는 불안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찾아서 내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칸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번 달 통장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한 장이 퇴직 후 생활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